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정혜운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간병인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조사 네. 내용 어땠나요? 최근에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개인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하고 연계돼서 환자에게 간병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체 128곳을 조사를 했고요. 또 간병인을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시행했습니다. 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요금 관련 불만 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제 소비자 상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최근 3년간 137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이었습니다. 이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았던 거는 간병 개시하기 전에 협의한 내용하고 다른 요금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요금을 더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 불만이 39.4%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간병이 성실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20%, 또 환자가 부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12.3%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되었고, 저희가 실제로 간병인 중개업체 아까 128곳에 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거기에 또 물어보니까 35.9%는 간병비 이외에 별도 식비를 제공을 해야 된다. 또는 19.5%는 유급으로 간병인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서 많은 업체에서 간병비 이외에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500명 대상으로 추가 요금 지불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조사 내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00명 중 31.4%는 실제로 간병인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 명목은 저희가 앞서 이제 실태에서도 나왔었는데 가장 많았던 건 식사비를 43.9%로 가장 많이 지불한 경험이 있었고, 또 명절이나 이런 국경의 휴일인 경우에는 요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간병인한테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는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 요금을 요구할 때 맨 처음에 간병인 그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제시를 안 했다가 추후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구두로 하루에 간병요금 11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간병비를 이제 치르려고 하니까 간병인이 그거 11만 원 이외에 식대를 뭐 하루에 5천 원씩 해서 뭐 한 달치 15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방금 이제 유급휴가 관련된 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루 일당 13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2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던지 아니면 그 해당 날짜에 근무를 하게 되면 2배의 요금 26만 원을 요구한다든지, 또 이건 좀 특이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밤에 응급실에 갑자기 입원하게 돼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낮 12시 퇴원할 때까지 12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2일째 해당하는 간병비를 청구하든지 이런 종류의 추가 요금 지불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획에 없던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니 참 황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간병인 중개 서비스의 거래 실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약서 문제인데요. 저희가 중개업체 128곳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88.3% 거의 90%에 가까운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 설문에서도 조사가 되었는데요. 500명에게 물어본 결과 79.2%, 80%는 전화나 구두로 간병 계약을 체결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병인을 이용할 때 계약서가 작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간병인 배상 책임 보험이 좀 중요할 수 있잖아요. 환자가 간병인으로부터 어떤 과실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데 네. 다행히 업체의 90%는 해당 보험이 가입은 되어 있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 간병인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할 때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없나요? 일부는 뭐 구두 계약만 하고 선급금을 요구하기도 한다던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 선급금의 문제도 있는데요. 간병인 중개 업체는 직업안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간병인 중개 업체가 간병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선급금을 미리 소비자한테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비자 설문을 해본 결과 15.6%는 이제 선급금을 소비자가 간병인 중개 업체한테 지급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선급금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간병인에게 제공하는 이제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소비자 개선 의견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간병인은 일단 의료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를 어느 정도 이제 돌본다는 점에서 자격이나 교육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은 이제 소비자 개선 의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간병인 중개 서비스 개선 의견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 44.0%로 가장 높았고 네. 다음으로는 계약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간병인 현금으로 대부분 많이 지불하시는데요. 그 결제 방식을 카드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에서 권고 조치하시는 내용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간병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간병인과 환자, 중개업체 의무, 간병 요금에 대해서 좀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서울시와 함께 개발을 이번에 했고요. 이를 저희가 간병인 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이미 배포를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간병인 관련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개인 간병인 관리 제도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의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